안녕하세요. 박예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맞춤 교육, 인사 노무 관련 분야에 대해서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휴일과 휴가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어느 시기에 나와 있냐라고 보면 이제 저희는 창업 단계를 넘어서서요. 초, 중기 단계에 직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법에 관련돼서 직원들이 그 법에 대해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딱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막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일가정 양립 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일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바로 오늘 하는 이 휴일과 휴가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뭐 뒤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휴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요. 휴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되는 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는 번창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 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뭐 다른 기업을 상담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인원수가 지금 현재 근로자분이 2명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법에 대한 이런 뭐 자기들은 휴가나 이런 거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들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기본 내용들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휴일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요. 휴일은요. 근로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을 주는 것 자체가요. 여기에 취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근로자의 심신 보호와 여가의 활용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쉬어야지 뭐 우리가 뭐 레저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들도 좀 융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면 경제도 좋아지고 뭐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휴일을 휴일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근로 제공 의무가 아예 없는 날,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휴일, 휴가 우선적으로 좀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요. 둘 다 쉬는 날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개념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 휴일이나 휴가 둘 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이탈이 되는 거, 벗어나는 것은 모두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다르냐고 하면요. 우리가 처음 하는 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는 어떻다? 원래 내가 그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한 뭐 근로자의 청구라던가 법정 사유에 의해서 그 사유를 충족을 하게 되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휴일은 어떻다?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나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요. 휴업일 같이 좀 쉬는 날이긴 하지만요. 휴업일 가도 좀 다르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요. 우리가 흔히들 좀 나눠 보면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항상 어디서든지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휴일, 쉬는 날 이야기를 하면 휴일 날, 쉬는 날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 설날, 추석, 뭐 개천절, 광복절 이런 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날은요. 여러분들께 쉽게 좀 예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공휴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공공기관이 쉬게 되는 날이고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민간 사업장들은요. 사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뭐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시고 사용자분들은 그래요? 일을 시켜도 되는 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요. 근로자와 사용 이 반응을 보면 이분이 근로자시겠다. 이분이 사용자시겠다. 저는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 휴일 우리가 법으로 꼭 지켜주어야 하는 휴일은요. 딱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근로기준법상의 언제 주휴일 그리고 두 번째 언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언제죠?
5월 1일 매년 5월 1일입니다. 주요일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요, 요즘 좀 알바 시장이라던가 이런 근로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더 많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이나 이런 곳에서 광고를 할 때 이전에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주휴수당이 무엇이다,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 한다, 또 주휴수당을 주는 사업장에 찾아가 가지고 뭐그 미세의 수지가 뭐 사장님한테 뭐 폭죽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서 축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용자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다녀보면은 친구들이 주휴수당이나 근로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생각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자분이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근로기준법 자체를 위반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겠죠. 즉 그래서 주요일은 조건이 총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을 따져서 봤을 때요, 일을 하는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주 14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휴일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치의 월급을 더 받는다라고, 하루치의 월급 주고 뭐 1급 이런 것들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은근히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주휴일 주휴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휴수당도요, 임금의 한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준 것 자체도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지금 당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간은 항상 마음 졸이면서 얘가 언제 이거를 청구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셔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근로자를 채용한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주셔야 될 내용들은 모두 지급을 하셔가지고요, 깨끗한 경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일은 첫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두 번째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대체로 주요일은 그럼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근로계약서나 그런데 특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일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사무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요일이 언제다라고 딱 써놓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그냥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주면 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린 것 같은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쉬죠? 월요일에 하십니다. 그래서 백화점 직원들의 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매주 그냥 월요일에 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또 주요 같은 경우에는요, 또 사업장에 어떠한 뭐랄까 뭐 운영의 뭐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사정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러거나 했을 때는 그거를 뭐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휴일은 어떻다? 근로자와 동의를 내서요, 뭐 그 날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행정 해석상으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은 어때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날이잖아요. 지난 시간 이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가산임금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지난 강의 잠시 보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근로자의 날은 어때요? 휴일이죠. 휴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 근로라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중근로일을 개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중근로일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저희가 소중근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적으로 개근의 개념은 어떻게 된다? 지각조퇴 무관합니다. 만근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로 한 그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30분을 지각을 해서 7시간 반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거는 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라고 보는 거죠. 만근이 아니라 개근만을 보는 거. 즉 그냥 사업장에 와서 일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근로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요. 지각 조퇴는 무관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뭐 따져서 보면은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그럼 어때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곱절을 해가지고 곱하기로 해서 뭐 2배를 줍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합쳐서 한 개만 하루에 뭐 돈만 더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약정휴일이라고 있습니다.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정휴일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2개를 뺀 나머지 날에요, 뭐 단체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 우리 이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따라서 이제 사규나 이런 곳에서요, 우리는 이날 뭐 무조건 쉬겠다라고 별도의 휴일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 휴일 외에 따로 쉬는 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약정 휴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으로 쉴 수 있는 날은 딱 2가지 경우, 근로자의 날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 뭐 국경일 이라던가 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외에 뭐 법정 공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추석에 쉰다던가 설에 쉰다던가 하는 것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 공공기관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안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 뭐 우리가 광복절이라던가 뭐 개천절이라던가 이런 날 나와서 일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민족 최대 명절이라던가 해가지고 추석, 설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뭐 가족하고 화목하게 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못하니까 많은 근로자분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그날을 뭐 휴일로 할 건지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정하는 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뭐 개천절, 광복절 또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달력에 나와 있는 빨간 날을 다 쉬지만요,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설 추석에는 거의 다 많이들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이거 쉬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두 분이 알아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 공휴일에 관한 휴일을 준용해서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법정 공휴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떤 게 생겼죠?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설이나 추석에 연휴가 끼어 있는데 그게 뭐 일요일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 하루 더 쉬게 되는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빨간 날이라고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안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요. 설,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 관한 규율을 거의 준수해서요, 그냥 빨간 날은 다 쉬자라고 해서 약정해서 정하는 휴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은요, 이런 거 다 안 쉬어요. 근데 근로자의 날과 주일은 쉬시잖아요. 법적으로 쉬시는 건 모두 쉬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서로의 아량과 뭐 그런 뭐 합의와 이런 걸로 쉬는 거니까, 안 주면은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면 땡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휴일의 종류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딱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자치규범에 따라서 정하는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창립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날이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좀 쉬자라는 의미에서요, 이날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정으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으로 주셔야 하는데요.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노사가 서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떻게 이렇게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을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 자체는요. 그래서 뭐 어느 곳에서는 설주석은 유급이지만 나머지는 무급이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회사에서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 휴일 같은 경우는 법정 휴일과 약정 유급 휴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휴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휴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휴일은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제받는 날이고요. 그래서 여기도요, 법정휴가 또 약정휴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정휴가 자체는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법으로 꼭 주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라던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1인 이하 무조건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해당이 되지만요, 연차유급휴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 5인, 잘 안 써지네요. 상시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늘어날 거니까 인원이. 그리고 또 연차 자체는 근로자분들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 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경영주분들, 사용자분들은 연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신 다음에 근로자분이 왜 이건 안 됩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좀 대답을 해주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좀 많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정법 이전에는요, 이게 생휴가가 유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변경이 되면서 무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정휴가는요, 말씀드렸습니다. 법정휴가는 법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휴가를 줘야 되는 거. 약정은요, 노사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날은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휴가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립기념일이라던가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이 경조사 휴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결혼을 한다거나 했은 건 좋은 일이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휴가를 주지 않고 그냥 네가 있는 휴가를 알아서 써라, 혹은 이날 무노무인계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했지만 임금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야박한 사용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요, 경제사휴가를 좀 정해놓게 되는데요. 그러면 경제사휴가는 어떻게 정해놓나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 공동 뭐랄까 업계의 기준에 따르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 정도 줬다, 이게 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노사 두 분께서 잘 합의를 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 본인의 결혼, 또 이제 자녀나 부모님의 그런 돌아가셨던 경우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거의 3일에서 5일 정도 주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 건요, 법정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생리휴가 외에는 거의 다 유급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무급의 경우도 있겠지만 약정휴가 같은 경우에는 유무급의 여부도 자체도요, 노사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냥 축의금을 준다던가 혹은 화환을 보낸다던가 이런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도 유급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경영을 하면서 이거는 뭐 이 정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으로 잘 합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많은 휴가 중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대표자를 뺀 나머지 근로자분들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휴가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좀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주일에 일을 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셔도요. 연차 유급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외적인 규정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 유급휴가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좀 뭐랄까 보상으로 좀 쉬게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1년간 일을 한 장기간 근속을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1년으로 보고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 분들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조건으로 1년 미만 일을 하셨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신 분들에게는요. 1개월을 만근했을 때 1일을 부여합니다. 이 만근의 개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휴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일주일을 개근을 하면 됐습니다. 개근. 그래서요. 지각이나 조퇴 모두 괜찮고 사업장에서 내가 근로만 제공을 했으면 되는 것이 바로 개근의 개념인데요. 만근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8시간씩 다 지각 조퇴 없이 일을 하셔야만 만근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루씩 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연차 유급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는요.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납니다. 어떻게? 3년에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년 이상 근속을 하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3년 하나씩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30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매해 2년에 1일씩 가산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25일을 한도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를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고요, 많은 이제 Q&A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Q&A는 따로 강의를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어떻게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연간에 80% 이상 출근을 하신 분들에게 15일이 되는데 이게 개근이 아니죠. 월 만근 시에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차 가산 일수는 3년마다 그러니까 2년에 하나씩 가산이 되고 총 며칠 25일을 한도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로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서로 사인이 맞으면은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날 임금을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경우 중에서 좀 계절적인 업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연말에 엄청 바쁘다라고 하는 시기에 갑자기 근로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연차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 사람 하나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나눠서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하는데 굳이 나도 이제 그때 연차를 써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사용자에게는 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로자가 저 이때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너무 바빠서 안 되고요. 지금 다음에 좀 사용을 하세요 라고 해서요. 그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좀 사업에 어떻게 운영이라던가 다른 근로자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연차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요, 사업 운영의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해서요, 사회 속념에 의해서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미워요, 이 근로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안 돼, 우리 지금 되게 바쁘니까 못 가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럼 어때요? 근로자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사회 통념상 이 정도 경우라면 이거는 좀 많이 바쁜데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서 여기에는 진짜 연차를 쓰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거의 밤샘을 해야 되는 분위기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전 무조건 연차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어때요?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때는요, 무당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 자기는 휴가를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바로 이 판례를 좀 드셔가지고 우리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굳이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단 결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면서요, 그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연차 유급 휴가는요, 사용 기간이 언제? 딱 1년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16년 이제 1월 1일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는 1년 후에 2016년도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생기게 되죠. 이 생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2016년 이 안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나중에 써요.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시기 변경권을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그 2016년이 거의 다 지났다라던가 하는 경우로 나의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사유에 의해서 사용을 못한 경우에는요, 무조건 1년이 아니라 그거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의 그 기간에 있어서요,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는 그냥 가서 쉬는 것보다는 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바빠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연차 사용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수당도요, 임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요, 아까 주휴수당과 함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3년 안에 것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연차 유급 휴가 자체가요, 돈으로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안 가고 대신에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1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에게 15일치 연차 유급 휴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 달에 절반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충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차 유급 휴가를 만든 이유는요, 장시간 근로를 한 근로자들이 좀 쉬고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자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전혀 퇴색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새롭게 법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법? 연차 유급 휴가가 남아 있으면은 쓰라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절차를 모두 지키셔야지만 정확하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촉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키지 않고 그냥 쓰라라고 이렇게 대충 우리가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남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요,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안 시키셔가지고요, 추후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미사용된 거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 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언제냐면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좀 해개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이 언제다? 7월 1일이죠. 거의 그때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요,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회사가 근로자별로 한 분에게 지금 사용되지 못한 휴가가 며칠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이제 근로자분한테 언제 이 남은 휴가를 사용하실 건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꼭 어떻게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그냥 이메일로 하면 안 됩니까? 뭐 공지 띄워놓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법에 나와 있죠. 서면으로 촉구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분 종이로 프린트 쫙쫙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휴가가 많이 남았네라고 받은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그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가 남은 휴가를 전부 혹은 며칠을 언제 쓸 거예요라고 하는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보를 해야만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여기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끝나기 2개월 전에요, 사용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때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그럼 2개월 전, 회계연도라고 치면은 거의 한 10월쯤이 되겠죠. 그때 그 미사용 휴가가 이만큼이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남으셨으니까요, 이때 쓰세요라고 그냥 사용자가 그 날짜를 아예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서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연차를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계획서도 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회사는요, 그 사용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나 언제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이날 좀 쉬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일을 여기까지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요, 저 오늘은 진짜 꼭 나와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구씨 휴가입니다. 휴가에서 오늘 나와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일하는 거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휴가인데도 나오셨네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그날은 어떻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치 미사용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를 건가?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 PPT가 잘못됐네.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30분 떠들었는데 힘들어. 이걸 지워야 되는데.
네, 이거 PPT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 아, 뭔가 싶어가지고 뭐지? 말해서 아까 보고 있었지. 이거 아닌데. 왜냐면 보상휴가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산임금에 포함되는 거여서 그 지운 거였거든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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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법정 휴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밖에 법에 나와 있는 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휴가입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무조건 여성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무급으로, 이건 무급입니다. 예전에는 유급이었는데 이제 무급으로 변경이 됐죠. 무급으로 꼭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회사에서 좀 약간 짓궂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분들이 항상 왜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쉬느냐라고 이제 이러한 이유를 들으셔가지고 뭐 증빙을 가져와라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성희롱에 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날짜에 무조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요, 90일. 요즘은 어때요? 다태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쌍둥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쌍둥이들은 120일에 그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예를 들어서 근데 아기가 항상 예정일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정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요, 무조건 45일 여기에는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60일에 휴가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유사산 휴가 자체도요, 네, 뭐 임신했던 근로자분이 유산이나 사산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 법에 따라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걸 꼭 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건요,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제 설명을 드리면요, 총 배우자 휴가는요 5일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총 3일은 무조건 주셔야 하고 유급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2일은요 무급이에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3일은 유급으로 꼭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기를 낳고 기쁘고 뭐 축복하는 일이니까 대부분의 나머지 뭐 이틀도 유급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적인 기준은 무조건 지키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꼭 알아두셔야 3일은 꼭 유급으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 무조건 이걸 주셔야 하는 거고요.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육아휴직과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와 병행을 해서 분해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태아 건진 시간을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 태아 건진 시간은 어떻게 허용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 일반적으로 걸리는 그 태아 건진의 시간이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평균을 뽑아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시간들은 회사에서 무조건 허용을 해줘야 하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유급입니다. 그다음에 육아 시간. 뭐 아기가 있는 경우에 뭐 수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이 시간들 같은 경우에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지키셔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처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일과 휴가의 개념 자체는요 휴일은 어떻다? 근로제공 의무가 아예 없는 날,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지만 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꼭 줘야 되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그 외에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밖에 휴가들이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서요. 근로자 분들의 뭐 리프레시를 많이 도와주시고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회사 돌아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요 좋은 근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분들이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